자, 다 찾으셨나요? 오늘 공지를 올렸죠, 제가. 이준하 선생님도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시간이 됐으니까 해보죠.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약. 지난 시간이 새해 첫 회, 4학기 첫 회, 4학기 첫 회죠. 예, 1번, 들어서든, 들을 문자 문에, 생각을 해서든, 생각사자 사에, 실행을 해 봄으로 써든, 닦을 숫자 수에,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른 길 중요하죠. 바른 길, 바른 방향. 방향이 틀리면, 당초에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목적지에, 목표 지점에 다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얻는 세 가지 방법에 있어서도 들을 때도 이게 바른 길인지 바른 지혜인지를 판단해 봐야 되고, 생각을 해서 얻는 지혜에 있어서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실행을 함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래서 왜 이제 여기에 이제 이제 함축된 의미는 뭐냐면, 내가 들어서든 문해 사회는 대충 바르지 않더라도 실행만 바른 길이면 된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건 없죠. 우리가 들어서 얻은 지혜, 생각을 해서 얻은 지혜가 바른 실행을 하게 하죠. 듣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는데 실행이 바를 수가 없죠. 그래서 세 가지가 아구가 맞아야 되고 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쪽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명심해 두시고요. 저 스스로도 항상 명심하는 문구예요. 2번, 마음의 지혜는 몸의 가벼움과 함께하기 마련이므로 명상가는 항상 건강한 몸, 특히 호흡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야 한다. 이건 지난 시간에 이현주 선생님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다 공감하시죠? 마음이 지혜로우려면 몸도 건강해야 되죠. 특히 그 중에서도 명상가는 명상의 길에서 해보면 특히 호흡이 건강해야 내 마음의 질이 좋게 유지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공감하시죠? 또 내 마음이 내 질이 좋을 때는 특히 내 몸 중에서 호흡이 고요하고 잔잔하고 깊고 순리대로 흐르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마음과 몸은 그런 점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히 호흡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건강한지 내 마음의 질이 좋은지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 호흡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긴장되고 이렇게 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할 때 한번 내 호흡을 보세요. 부드럽게 이어지질 않죠. 탁탁 끊어지죠. 3번, 명상이 발전할수록이에요. 생활과 명상이 서로 다르지 않게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져야 한다.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명상은 이게 단지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그런 명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뭐 표어적으로 얘기하자면 생활의 명상화, 명상의 생활화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
그렇게 만약에 느껴진다면 생활 중에 계속 사띠가 되고 더 나가서 사마디가 이루어진다면 굳이 뭐 시간을 내서 앉아서 하는 명상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겠죠? 아, 그러나 초심자들은 여하튼 특정한 시간을 내서 명상하는 것도 당연히 뭐 고무적인 일이죠. 아, 4번 일상생활 중에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버려지는 잠시의 시간들의 마음 챙김을 한다면 귀중한 명상 시간으로 바뀐다.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버려지는 시간들이죠. 내가 사무실을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 내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 일반 사람들한테는 다 버려지는 쓰레기 시간이죠. 명상가한테는 아주 귀중한 오롯이 마음 챙김, 사띠할 수 있는 귀중한 명상 시간이죠. 그런 걸 쌓고 쌓으면 몇 시간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사띠가 이어질 때 진정으로 내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가급적이면 스톱워치 시계를 차고 다니시고 한번 본인과의 그 챌린지 도전을 좀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해보시면 말이에요. 하루에 1시간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일매일 다이어리에 적어 놓는 거지. 5번.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집중 명상을 할 때는, 집중 명상이에요. 사띠 명상이 아니고, 통찰 명상이 아니고, 집중 명상을 할 때는 과감하게 대상과 하나가 되라. 집중 명상을 할 때는 대상에 떨어져서 보는 거,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대상에 다가가서 대상과 동일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집중 명상이 잘 됩니다. 나는 사띠 명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계속 바라보고 떨어져 있어야 돼. 물론 우리의 기본 자세이지만, 기본 스탠스지만 안정을, 내 마음이 산란스럽고 할 때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집중 명상을 하는 경우가 많죠. 호흡을 바라볼 때, 뭐 바디 스캔 할 때 다 마찬가지죠. 과감하게 대상과 하나가 될수록 더 집중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코멘트를 더하면, 그래서 집중 명상만 하면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효용과 한계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6번. 수면이 잔잔해야 있는 그대로를 비출 수 있듯이 사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이 안정되어야 한다. 그 뒷단에 마음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게 집중 명상을 통한 사마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순서를 집중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안정되면 사띠 명상, 통찰 명상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입니다. 이미준 선생님도 어서 오세요. 꼬셨네. 7번. 유연함이 능히 강함을 이긴다. 제가 그래서 유도장에 가면 대부분의 유도장에 그 앞에 써 있는 그 표요. 유능제가 유연함이 능히 강함을 이긴다. 우리 사띠 명상가들의 모토이죠. 사띠는 항상 마음 챙김은 항상 유연하죠. 왜요? 대상이 어떤 경우이든 거기에
상관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알아차리죠. 유연한 거죠. 강함은 변치 않는 뭐가 있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강함이죠. 유연함, 강함은 부러집니다. 유연함은 휘어질지언정 절대로 부러지지 않죠. 유들유들해야 돼. 그러니까 사티명상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시체말로 하면 제대로 그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꼰대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꼰대 곧 강함이죠. 유들유들해야 돼. 유머도 유연함에서 나오는 거죠. 경직되고 강한 상태에서는 유머가 나올 수 없습니다. 8번.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에 있는 요소들의 고유한 성질들은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므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요소들, 뭐 기쁨, 즐거움, 뭐 분노, 탐심, 또는 마음에 뭐 몸에 뭐 딱딱함, 뭐 부드러움, 뜨거움, 차가움, 뭐 이런 요소들은 이게 한 가지 요소가 다른 요소로 바뀌는 게 아니라 각 요소들이 강하게 두드러졌다가 적어지면서 일종의 화음을 내죠. 화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요리의 비유를 들었었죠. 설탕, 소금, 식초를 적당히 버무려서 음식을 내지만 그게 어떤 새로운 맛이 창조된 게 아니라 소금은 소금대로, 설탕은 설탕대로, 식초는 식초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요소들도 똑같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이해하려면 그 고유한 성질들을 이해해야 돼요. 화는 화로서 일어났다가 화로 사라지고, 기쁨은 기쁨으로 일어났다가 기쁨으로 사라지죠. 절대로 화가 기쁨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래야 어떤 성질들을 이해함으로써 내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죠? 내 몸과 마음은 그러한 고유한 성질들의 복합체예요. 복합체. 영어로 컴플렉스. 절대로 그게 어떤 그 화학적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게 창조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쉽기는 마치 새롭게 창조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게 쉽죠? 그렇게 착각이 들죠? 자, 이상입니다.